해외 축구를 제가 정확히 비교해드리면 아스날의 라야가 빌드업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라야가 부상당하고 나갔어. 그래서 램스데일이 들어온 느낌이다. 근데 램스데일이 들어온다고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조현우 선수는 수비수들과 함께 합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 허나 이런 대회에서 주전 골키퍼가 나갔다라는 것은 선수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김승규 선수가 오늘 오피셜로 여러분들 부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넘버원 골키퍼죠. 넘버원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너무 슬프다. 그는 탑 클래스의 골키퍼다. 그는 우리의 제1의 골키퍼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해왔다. 이는 그의 모든 커리어에서 매우 슬픈 일일 것이다. 팀 전체가 매우 슬프다. 하지만 이는 축구의 일부다. 그는 강하게 돌아올 것이고 한국에 가면 수술을 받을 것이다. 그가 낫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승규 선수가 훈련 도중에 십자인대 부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골키퍼다 보니까 선수들과의 뭔가 이런 컨택트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요르단 경기를 이제 이틀 앞두고 어쨌든 간에 전술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거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결승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사이클을 조 그룹에 맞출 겁니다. 왜 조 그룹에 맞추냐면 본인들은 이런 대회에 나와서 1승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이기는 게 중요한 팀이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 멤버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의 활약을 봤을 때 혹은 이런 스쿼드를 봤을 때는 우승 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 사이클을 결승전으로 맞추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막 우리가 지금 당장 조별리그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별리그를 할 때 조금 컨디션이 힘들더라도 약간 100%의 몸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결승전 때, 준결승 때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 컨디션에 맞춰서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피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훈련 주기화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뭐 어떻게 다친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컨택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골키퍼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하나 맞고 또 움직이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 아마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십자인대 부상은 뭐 딱 어떻게 딱 우리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십자인대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햄스트링 부상은 진짜 가만히 있다가도 오고, 그러니까 훈련 도중에는 안 아팠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훈련이 빡세서 부상이 왔다 뭐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아쉬운 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이제 하신 인터뷰가 있는데요. 요르단전은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르단의 경기를 봤다. 그들은 매우 좋은 경기와 결과를 가지고 왔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많은 리듬과 템포로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한 단계씩 더 노력하고 있다. 김진수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다. 괜찮다.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규의 부상은 정말 슬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승규의 부상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먼저 알려졌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대처할 것이다. 선수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26명의 선수가 모두 건강해야 한다. 김승규에게 발생한 일은 정말 불행했다. 다른 선수들 부상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뭐 공개적으로 먼저 알려질 필요는 없고, 아무래도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의 관리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 전에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뭐 비공식으로 먼저 알려졌다 이런 거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현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즈만 감독님께서 조현우는 최고의 골키퍼다. 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뛰었고 우리가 그가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승규의 부상으로는 슬프지만 조현우라는 골키퍼가 있어서 매우 기쁘다. 이것이 축구다. 우리는 동일한 레벨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팬들이 훈련 강도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수환이 형님께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강도에 따라 다음날 휴식을 하기도 한다. 훈련 강도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팬들은 훈련 강도를 걱정한다 라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누가 걱정을 하냐. 지금 우리 대표팀 내에서는 우리가 정한 훈련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감독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아니 1등
김승규 골키퍼가 다쳤는데 우리가 걱정할 수는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조현우 선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우 선수 보시면은 타이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울산현대에서 K리그를 2번 우승을 했고요. 대구에서 FA컵을 우승을 했고 동아시안컵을 대표팀과 함께 2번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챔 우승을 한번 했고 아시안게임을 우승했던 조현우 선수의 이력이 있고 대표팀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경기를 뛰었습니다. 2017년도 11월 4일에 데뷔해서 24경기를 뛰었고 그 다음에 23세에서 5경기 22세에서 2경기 그 다음에 19세에서 2경기를 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승규 선수가 제가 요거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70 몇 경기를 뛰었나 그랬을 거예요. 김승규 선수는 대표팀에서 7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 대표팀에서 뛴 경기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중 하나는 조현우 선수가 24경기를 뛰었지만 다행히도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예선도 뛰었고 친선 경기도 브라질을 상대로 뛰어봤고 동아시안컵에서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친선 경기들에서 일본 상대로도 뛰어봤고 UAE 상대로도 뛰어봤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런 팀들 강팀 상대로도 조현우 선수가 이 24경기 안에 90분을 소화했던 선수이고 월드컵 때도 독일을 상대로 여러분들 MOM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나라 스쿼드를 바라봤을 때 주전급 골키퍼가 2명이 있었다라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다행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대회를 나가고 어떤 시합을 나갔을 때 사실상 1번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 비상이에요. 그래서 일본만 바라봐도 이제 이라크랑 경기가 이제 1시간 뒤에 있는데 일본도 원래 본인들이 데리고 있던 주전 골키퍼에서 이번에 그 혼혈 골키퍼 그 흑인 골키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골키퍼가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김승규가 빠진 거 이렇게 79경기나 뛴 혹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주전으로 나오던 김승규 선수가 빠진 거는 큰 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2번 골키퍼가 조현우 정도의 골키퍼라는 거는 진짜 되게 다행이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조현우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깨질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는 수비수와 골키퍼가 많은 경기를 같이 뛰면 뛸수록 이런 장면에서는 내가 직접 나와가지고 클리어링을 해야지, 아니 이런 장면에서는 민재한테 맡겨야지, 이런 장면에서는 수비수한테 맡겨야지, 이런 장면들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주전 골키퍼로 뛰던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분명히 오차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다행인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짜잔, 야 울산 출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여기서 김용권 선수가 주전은 아니지만 김용권 선수도 충분히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정승현 선수도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서령호 선수도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환 형님, 야 우리 태환이 형 기장하잖아. 사진부터 태환이 형은 어이 아이브라더 준비됐나? 알탕 먹을 준비됐나? 바로 형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태환이 형까지 해서 울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적어도 합이 맞춰진 수비수들이 몇 명이 안에 있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죠. 어떤 문제점이냐? 우리나라 수비의 핵심은 누구냐? 김민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현우 선수가 김민재 선수랑 같이 합을 맞춘 적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아무리 울산현대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췄다라고 해도 대표팀에서 추구하는 축구와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추구하는 축구가 다르고 대표팀의 수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김민재의 컨트롤 안에서 축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많은 소통이 빠르게 일어나서 형 내가 요런 장면에선 요렇게 할 테니까 형이 요렇게 해줘 등등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빨리 더 많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맞춰서 조현우 선수가 뛰는 뭔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현우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현우 선수는 독일전에서도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샷 스타핑, 슈팅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공을 막는 선방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방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김승규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다 혹은 약간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벤투호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김승규 선수를 사용해서 골키퍼를 사용해서 골키퍼부터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골키퍼들이 공을 잡았을 때 반대 전환을 해준다든가 골키퍼들이 반대쪽 풀백을 보고 깎아 때리는 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이번 클린스만 호에서는 골키퍼가 보여주는 그런 후방 빌드업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레인전, 이라크전 이런 경기들을 보시면 상대를 우리 골키퍼한테까지 끌어내서 골키퍼가 이기재라든가 서령우를 보고 깎아차는 킥을 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윤우 선수가 이 시점에 들어온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슈퍼 세이브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윤우 선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대표팀에서 조윤우 선수가 활약을 한 지 꽤 오래됐고, 물론 친선 경기도 뛰고 이런 것도 뛰었지만 조윤우 선수가 이 메이저 대회에서 선발로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윤우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윤우 선수가 들어온 게 그렇게까지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어차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명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 만약에 조윤우 선수가 발탁이 되지 않았고 혹은 조윤우 선수가 이 대표팀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송범근 선수도 대단한 선수지만 송범근 선수가 들어온다든가 혹은 다른 골키퍼가 2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큰 활약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팀 자체가 많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윤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윤우 선수가 또다시 한번 영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김승규 선수의 부상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조윤우 선수가 이제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야 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제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의 빌드업은 김민재로부터 주도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 클린스만이 추구하는 축구에서는 골키퍼의 후방 빌드업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나마 다행인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윤우 선수 패스 성공률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윤우 선수가 옛날에 비해서 빌드업 능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거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윤우 선수도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본인의 빌드업 훈련이라든가 본인도 빌드업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증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벤투호 이후에 조윤우 선수가 진짜 울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리그 1등을 하는 팀을 가면서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늘긴 늘었어요. 허나 제가 베트남전도 직관을 했고 이런 경기들을 직관을 했을 때 느낀 거는 김승규 선수에 비해 빌드업적인 부분은 아직 많이 떨어지긴 한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스날 느낌이에요, 아스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라야 다치고 람스데일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축구를 제가 정확히 비교해드리면 아스날의 라야가 빌드업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라야가 부상당하고 나갔어. 그래서 램스데일이 들어온 느낌이다. 근데 램스데일이 들어온다고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조윤우 선수는 수비수들과 함께 합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 허나 이런 대회에서 주전 골키퍼가 나갔다라는 것은 선수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요르단이 여러분들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르단이 만약에 공격을 엄청나게 퍼붓고 막 이랬는데 조윤우 선수가 첫 경기에서 만약에 애매한 실수를 한다든가 본인도 약간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약간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와. 그게 정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정말 우리가 요르단이랑 경기할 때 수비수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해서 조윤우 선수가 좀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르단의 압박을 조윤우가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다행인 건 요르단이 전방 압박을 하지 않는다. 요르단이 압박을 안 해.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첫 경기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많이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김승규 선수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요 토픽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list.io